대추, 비타민C의 함량 풍부, 변비에 좋고 강장 효과 있는 한방 생약. 대추는 수천 년 동안 한방에서 사용되었으며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신비로운 생약 또는 식품으로 취급되어 왔다. 대추는 날것을 먹기도 하지만 말려두었다가 먹기도 하는데 설익은 풋대추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열이 난다. 한약에서는 대추를 완화강장제로 쓴다. 잘 익은 대추를 쪄서 말렸다가 달여 먹으면 열을 내리게 하고 변을 묽게 하여 변비를 없애며 기침도 멎게 하는 것으로 전래되고 있다. 기침이 심할 때는 씨 뺀 대추 20개를 미지근한 우유에 담갔다가 하나씩 씹으면 잘 듣는다고 한다. 산후에 허리가 아플 때는 진하게 달여 먹고 임신으로 몸이 허약해졌을 때에는 창호지에 싸서 불에 구워 여러 번 계속 먹으면 기운을 차리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추는 요긴한 식품이면서도 중요한 한방 생약의 하나이다. 강정에 효과가 있고 쇠약한 내장을 회복시키며 이뇨 효과도 있다고 한다. 대추를 달여 먹으면 부부 화합이 되는 묘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면 공기가 건조하게 되어 목이 마르기 쉽고 감기에 잘 걸리는데 이때 목을 잘 적셔주고 천식, 빈혈, 입술 트는 것 등에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 안정제로 특히 여성의 히스테리에는 감맥 대조탕이 잘 듣는다고 한다. 이것은 대추 10개, 감초 3g, 밀 10g의 처방으로 되어 있다. 빈혈증으로 불면증인 사람은 대추 10개에 팥뿌리 몇 쪽을 넣고 2컵의 물에 절반이 되기까지 약한 불로 달여 취침 2시간 전에 마시면 잠을 잘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더덕, 건위, 강장식품, 물에 체한대 특효. 더덕 뿌리에는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사포닌은 인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인데 물에 잘 녹으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물질이다. 그래서 비누를 사폰이라고 하며 부산지방에서는 비누를 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종기가 심할 때나 독충에 쇠었을 때 더덕가루를 바르면 효과가 좋다고 전해오는 것도 바로 이 사포닌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짐작된다. 더덕은 식품으로 할 때 물에 불려 먹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미끈한 사포닌을 우려내기 위한 것이다. 더덕을 물에 불려 양념을 발라 구운 더덕구이는 그 맛이 일품이어서 식욕을 잃었을 때 좋다. 더덕을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긴 더덕을 잘게 쭉 깨어 양념을 해서 만든 누름젓도 애용된다. 더덕을 찹쌀풀에 발라 말렸다가 기름에 지진 더덕자반, 더덕장아찌, 더덕나물, 더덕장 등 부식으로의 용도가 다양하다. 더덕북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얼부프로 더덕처럼 마른 북어를 말하는데 빛이 누렇고 살이 연한 가장 좋은 북어이다. 더덕은 건위제일 뿐 아니라 강장식품으로도 유명한데 폐와 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전래된다. 물 먹고 체한 데에는 약이 없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더덕이 물에 체한 데 가장 좋다고 한다. 2월과 8월에 채취하여 말려서 쓰는데 뿌리가 희고 굵으며 쭉 뻗은 것일수록 약효가 좋다. 약으로 쓸 때 하루 8g가량을 달여 먹는데 백삼, 지취, 행엽, 가덕 등으로도 부른다. 풍증에도 좋다고 하며 더덕가루는 음부가 가려울 때 바르면 잘 듣는다고 한다. 더덕은 더덕술을 만들어 마시면 그 별미를 맛볼 수 있고 그 약효를 빨리 나타낼 수 있다. 더덕술을 담그는 요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말린 더덕이든 생더덕이든 3에서 5cm 가량으로 잘게 썰어 술 항아리에 담는다. 더덕량의 3배 가량의 소주를 붓고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킨다. 이때 뚜껑은 비닐로 꼭 밀봉해 두어야 향미가 날아가지 않는다. 단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면 더덕 양의 3분의 1가량의 설탕을 담근 지 한 달 후에 넣는다. 더덕술이 제맛이 들려면 3개월은 숙성을 시켜야 한다. 숙성이 끝나면 더덕을 건져내고 헝겊으로 걸러서 술병에 담는다. 엷은 황색의 술이 되는데 그 특유한 향미가 좋으며 그대로 마셔도 좋으나 새콤한 맛이 있는 매실주나 석류술과 칵테일에서 마시면 더욱 좋다. 이 술은 정장, 강장제로서도 좋고 가래가 많은 사람이 자기 전에 마시면 그 효과가 크다고 한다. 도라지, 칼슘, 철분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 호흡기 계통 질환의 효과. 도라지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거담 효과가 있어 일본에서는 도라지에서 거담제를 뽑아내고 있다. 그러나 독성이 있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진해, 해열, 천식, 폐결핵 등에도 효용이 있다고 한다. 감기로 코가 막힌 데는 도라지 20g을 썰어 물 3홉을 붓고 물이 절반쯤 되도록 달여 먹으면 좋다. 치통, 설사, 복통 등에는 도라지 뿌리의 껍질을 벗긴 다음 속을 쌀뜨물 물에 담가 두었다가 볶아 먹으면 좋다고 한다. 피를 토하는 환자는 뿌리를 불에 조금 볶아 가루를 낸 것 10g씩을 찹쌀 뜬물에 타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이러한 약용뿐 아니라 도라지는 강장제로서의 역할도 인정되고 있다. 도라지의 한 명은 길경인데 도라지 나물, 도라지 생채, 도라지 자반, 물에 불린 도라지를 얇게 썰고 찹쌀풀에 소금을 쳐서 발라 말린 뒤에 기름에 띄워 지진 반찬, 도라지 전야, 물에 불린 도라지를 아주 잘게 썰어서 갖은 양념을 하여 볶은 뒤에 달걀을 씌우고 밀가루를 발라 조각을 만들어 지진 것, 도라지 정과, 물에 불려 삶은 도라지에 꿀을 쳐서 졸인 것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도라지는 소금에 주물러 씻어서 나물로 무치기도 하지만 팔팔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 건져 기름에 볶아 소금으로 간을 맞춘 것이 빛깔도 희고 맛도 좋다. 도루묵, 단백질과 지질 알맞게 함유, 발육기 어린이에게 훌륭한 칼슘 공급원. 단백질과 지질이 알맞게 들어있고 지질의 구성이 불포화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비린내가 비교적 덜 나는 편이다. 그래서 도루묵회나 도루묵찌개뿐 아니라 깍두기가 일품이다. 토막친 도루묵을 무와 버무려 담근 깍두기는 확실히 별미가 아닐 수 없다. 도루묵에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다루기도 비교적 쉽다. 깍두기뿐만 아니라 김장 김치를 담글 때에도 대구나 동태 대신 넣어도 훌륭한 맛이 난다. 몸이 작기 때문에 오랫동안 찜을 하거나 기름으로 튀기면 구수하게 뼈째로 먹을 수 있어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훌륭한 칼슘의 공급원도 되는 것이다.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칼슘이 부족하면 뼈대의 형성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 형성도 기형으로 된다. 칼슘이 부족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침착성을 잃고 끈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원만한 성격과 노력형의 자녀를 후천적으로 육성하려면 모름지기 칼슘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도루묵은 거의 살코기만한 분량의 알을 암놈이 가지고 있는데 생선알 중에서 가장 맛이 떨어진다. 알을 싸고 있는 끈끈한 점질물 때문에 감촉도 더욱 나쁘다. 알만을 모아 술에 담갔다 조리하든지 식용소다 중조 3에서 5% 용액에 담근 후 조리를 하면 맛이 나아진다. 도루묵은 구워 먹어도 별미가 난다. 생선을 불에 직접 올려놓고 굽는 방법은 식품이 지닌 맛을 잘 살리는 방법이다. 생선을 굽는 방법으로는 직접 굽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직접 구이는 조미하면서 구울 수가 없다. 생선 소금 구이는 생선 구이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구우면서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양념을 바르고 굽고 또 양념을 바르는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굽는다. 석쇠에는 식품이 붙기 때문에 석쇠를 불에 올려놓고 충분히 달군 다음에 식품을 올려 놓아야 한다. 소금 구이를 할 때 소금은 생선의 1.5에서 2% 가량을 굽기 20에서 30분 전에 양쪽에 고루고루 뿌려둔다. 소금이 너무 많거나 소금을 뿌린 지 오래되면 생선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소금은 삼투압으로 생선의 맛과 영양 있는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오래 둔다고 해도 1시간을 넘지 않게 하여야 한다.